그 시절 최고의 휴대용 게임기. 야, 이거 둘 중에 정말 하나 고르기가 힘든데 모든 연령이 골고루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질비한 NDSL, 그리고 정말 멋진 디자인의 진짜 게이머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들로 가득 차 있는 이 PSP. 지금 해도 정말 재밌는 그런 게임도 많고 이렇게 개조도 할 수 있고 하우징 교체. 이 NDSL의 경우는 하우징 교체만 했고, 이거는 무선 충전, 대용량 배터리, IPS 디스플레이의 유리 커버. 와, 이 화질. 그런데 NDSL은 지난번에 개조했었던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하게 이렇게 개조가 가능해졌는데, 야, 이 PSP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만 되면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IPS 디스플레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 외부 출력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 알리에서 한번 찾아보자. 과연 나왔다. 역시 알리.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2000년대 초중반 시작된 이 휴대용 게임기 전쟁, 어떤 것이 더 좋은 게임기인가, 이런 논의가 정말 많이 벌어졌었는데, 뭐 개인의 취향이죠. 저 같은 경우는 PSP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닌텐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NDSL에 비견할 만한 그런 게임기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자, 그래서 이제 뭐 하우징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개조의 경우에도 이거는 뭐 알리 같은 데 파는 건 아니지만 마크로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건데, 두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외부 화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개조를 했던 것이고, 뭐 PSP 경우는 정말 많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입C 개조를 했었습니다. 요것도 뭐 이렇게 타입C 개조, 뭐 무선 충전은 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에 예전에 했던 거고, 뭐 배터리도 교체할 수 있고, IPS 디스플레이로 인해서 화질이 정말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유리판까지 나와서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외부 화면 출력, 알리에서 PSP 2000, 3000용 HDMI 컨버터가 파는데 외부 전원도 입력해야 되고, 뭐 어쨌든 게임기 자체에서 이것처럼 게임기 자체에서 외부 출력이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컨버터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불편하죠. 자, 오리지널 디스플레이와 한번 개조된 디스플레이 비교를 해보면, 네, 데모 화면 보니까 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액정만 봐도 IPS 디스플레이 차이가 확 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개조 많이들 하셨을 텐데 IPS 디스플레이 개조는 납땜이 들어가서 좀 쉽지가 않죠. 자, 어쨌든 그래서 닌텐도 DS에서도 되는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 그걸 위해서 뭐 요 제품은 이제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고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제품이라 요거, 네, 이제 블랙 하우징 그리고 유리판 요거 교체하고, 디스플레이, 네, IPS에 HDMI 출력이 되는 보드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 보드가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UMD 드라이브는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보드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드도 뭐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전력 소모가 크다고 했는데, 배터리 요거 뭐 알리산이긴 한데, 배터리도 어차피 UMD 드라이브가 제거되기 때문에 뭐 높이는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만약에 되면은 이 제품처럼 이렇게 크게는 못 들어가겠지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뻥스펙인데 뭐 해봤자 이게 요 사이즈에는 2000 이상 들어갈 수가 없죠. 아주 약간 크죠. 요게 더 큰 용량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 3000 정도 일단은 뭐 개조를 해봐야 되겠죠. 정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일단 열어서 분해하고 디스플레이 장착, 그리고 요 기판까지 넣고 나서 이제 배터리까지 하고 하우징 교체하면서 하우징 유리판도 갈고 타입C 개조까지, 그렇게 하면 이제 거의 최고의 PSP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이 PSP 한번 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으로. 뭐 PSP 분해야 제 채널에서 PSP 정크 시리즈도 했었고,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바로 전부 분해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크 시리즈를 하고 나니까 분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조립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네, 일단 하우징 가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여기에 기판이 들어가야 돼서 잘라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공해주고 이쪽은 이제 이 위를 다 잘라야 됩니다. 뭐 요건 이제 필요 없죠. 드라이브를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하우징의 경우에는 가공이 100%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상당히 울퉁불퉁하죠. 요게 안 맞아서 좀 잘라내 줬습니다. 네, 하우징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HDMI 보드, 이 보드가 UMD 쪽으로 들어가는데 적외선 포트와 간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인두기나 열풍기로 제거하면 깔끔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뭐 그렇게 안 하실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잘라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쇼트 방지를 위해서 캡톤 테이프를 하나 붙여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커넥터가 들어가는 부위에 쇼트를 해줘야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보드의 경우는 여기인데 판매 페이지에 보면 보드 종류 4종류별로 다 쇼트 위치가 다른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쇼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납땜 스킬이 없는 분들에게는 여기가 가장 난관이죠. 일단 납으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스킬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다른 부분에 납이 묻으면 걷잡을 수 없죠. 이 칩 저항들이 많은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다른 쪽에 납땜을 하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요거 2개를 붙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싹 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원래 요 가운데서 이렇게 해주면 보통 붙어 있는 거는 딱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에나멜 선으로 하면 좀 쉬워집니다. 0.2mm로 해도 되고 0.1mm로 해도 되고 0.1mm는 너무 얇아서 또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요거 0.2mm로 납으로 피복을 녹이고 이 정도만 벗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플럭스를 살짝 발라주면 더 쉽겠죠. 네,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하죠. 네, 네, 쇼트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기도 납땜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설명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이걸 비교해 보면 좀 다릅니다. 여기 이 기판은 여기에 저항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페이지에는 이쪽에 이렇게 내려오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똑같게 여기에 납땜을 해주면 작동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컴, 여기는 L, 그리고 이쪽이 R. 이렇게 납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납땜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또 플럭스를 좀 살짝 발라주고 살짝 눌러준다는 식으로 너무 또 세게 누르면은 저항이 뜨거워지면서 반대쪽까지 뜨거워져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힘을 줘서 붙여주는 식으로 납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땜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힘을 잘 줘서 납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전선에 납을 좀 적당히 묻히는 게 하나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살짝 많고 살짝 덜어내고 인도 팁을 잘 닦아서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붙었죠? 요 사이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를 잘라줘야 됩니다. 미리 자르고 했어야 되는데, 네, 잘라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선을 잘 확인하고 네, 배터리 3000mAh 요 긴 거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조금 더 두꺼운 걸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요 제품 사용하도록 하겠고, 충전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충전 보드를 이제 추출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여는 거 상당히 위험한 작업인데 금속 재질이나 뭐 그런 걸로 열다가 배터리를 찌르면은 불이 나거나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능 해결사 이소프로필 알코올 쫙 부어주겠습니다. 뭐 배터리이기 때문에 또 히팅건이나 이런 걸로 가열하기도 쉽지가 않죠. 위험하기 때문에. 금속 재질로 된 드라이버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어차피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터리도 뭐 거의 지금 수명이 다 된 배터리라서, 네, 여기 이렇게 여기 써 있는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네, 자를 때도 신중하게 다른 부위에 닿으면 안 됩니다. 네. 흰색 뭐 온도 센서는 잘라도 되고,
우와. 아. 와, 이 하우징이 너무 약해서 완전 망했네요. 아, 하우징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와, 여기까지 다 부러질 것 같은데. 어휴. 와, 완전 망했어. 와, 아, 망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HDMI로 외부 출력이 되는 PSP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네요. 가뜩이나 마감 대충 하는 유튜버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을까요? 이렇게 보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색칠하니까 그래도 얼핏 보기에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디스플레이 화질 그리고 외부 출력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이게 지금 되는 건데 화면만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백라이트 퓨즈가 나간 것 같습니다. 판매 페이지에 보면 보드가 상당히 고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충전을 충분히 하고 작동해라 이런 게 써져 있는데 아마 그 고전압으로 인해서 퓨즈가 나간 것 같습니다. 네, 또 분해해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요게 백라이트 퓨즈입니다. 백라이트 퓨즈를 원래 교체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퓨즈가 없는 상태로 그냥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뭐 쉬운 작업은 아니죠. 이 정도 납을 발라준 다음에 이제 0.3mm 에나멜 선을 여기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0.2mm는 그냥 납으로 녹일 수 있는데 0.3mm는 납으로 잘 안 녹죠. 이게 피복이 두꺼워서 납으로 안 녹습니다. 그래서 피복을 벗겨주고 네, 잘 붙었습니다. 자, 퓨즈 납땜을 했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이 IPS 디스플레이 상당히 밝죠? 네, 최대 밝기가 이 정도. 자, 그럼 한번 HDMI 모니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저 이상하네요. 이게 판매 페이지에 1000번, 1001번만 된다고 했는데 설마 1005번이 호환이 안 되는 건가요? IPS 디스플레이는 일단 작동이 되는데 HDMI가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00번대 중에서 1005번이 개조가 안 먹고 이런 것도 처음인데 정말 TV 출력하기 어렵네요. 마침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게 1000번이 또 있어서 그럼 또 요걸로 한번 기판을 교체를 해봐야 되겠네요. 정말 쉽지가 않군요. 네, 여기에 1000번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3단계 밝기, IPS 디스플레이와 일반 디스플레이. 밝기부터 엄청 차이가 나죠. 선명도는 말할 것도 없고. 자, 디스플레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 1000번대 기판도 퓨즈가 나갔습니다. 이 개조 보드가 백라이트 퓨즈를 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시려면 백라이트 퓨즈 납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도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도 처음에 제가 요거 연결했을 때 꺼졌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했는데 충전도 20분 정도 더 하니까 만충이 되었는데 배터리가 아주 0%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0번에서도 꺼졌기 때문에 아마 요것도 조금 더 만충하고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화면이 들어오지도 않고 꺼져버렸고 요거는 화면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꺼졌습니다. 그래서 1005번에서 되는지를 다시 확인하기는 좀 너무 어렵고 이거를 분해를 계속 왔다 갔다 지금 거의 하루가 가버렸기 때문에 도전하실 분들은 그냥 1000번이나 1001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이 터치패드를 이 위쪽 벽에다 붙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커버 거는 이 걸쇠 메탈이 이쪽으로 쭉 연결돼 있어서 메탈 근처에 있으면 이게 계속 눌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폰지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초 정도 누르면 화면 비율이 바뀝니다. 여기가 가장 간섭이 없는 위치입니다. 왜 이렇게 민감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풀 화면으로 놓고 한번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치가 진짜 문제가 좀 심하네요. 이게 아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근처에 배터리 때문에 그런가? 네, 이제 간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PSP 화면도 IPS의 유리 화면이라서 상당히 선명한데 외부 화면도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자글거리긴 하는데 약간의 업스케일링이 된 것 같은 그런 화면입니다. 또 바뀌네요 이게. 이게 참 애매하네요. 요거 터치가 이게 왜 계속 눌리는지 모르겠네요. 가운데 쪽에 놔야 되나 그러면? 네, 거의 방해가 없는. 네, 살짝 요쪽에 놓으니까 네, 이제 비율이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군요. 이 개조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데 하다 보면 퓨즈도 나가고 터치패드 문제도 있고 좀 완벽하지 않은 그런 개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물론 HDMI 케이블 사서 연결해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케이블 자체도 그냥 일반 케이블이 아니고 회로가 있는 그런 케이블이죠. 그거를 이 내부에 장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높은 난이도의 완벽하지 않은 모드이지만 HDMI가 되는 이런 PSP를 갖게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유리 모드 할 때 제가 지난번 쇼츠에서는 요걸 다 잘라내고
안에를 이렇게 칼로 자르고 했었는데, 이거는 딱 봐서는 힘으로 밀어내면 분리될 것 같았는데 분리가 안 되고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했던 방식대로 요 유리 교체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PSP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뭔가 애매해진 외부 출력이 되는 PSP 개조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르니까 좀 낫네.